안녕하세요 여러분, 생활해지예요. 오늘은 바세린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준비했어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색다른 바세린 활용법들도 살펴볼 수 있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바세린의 효과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바세린은 주로 두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스킨 프로텍트 기능이에요. 즉, 피부를 보호하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막아주는 피부 장벽 역할을 하죠. 두 번째로는 보습 기능이에요. 바세린은 석유 찌꺼기를 정제한 제품으로 결국에는 기름 덩어리라고 볼 수 있어요. 바세린을 피부 위에 얹어 기름막을 형성하면 외부 자극이나 세균과 같은 요소로부터 보호막 역할을 하며 피부 속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방지하여 보습 효과도 있어요. 이 보습 효과 덕분에 피부에 발라주면 잔주름이 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건조한 미역과 수분이 풍부한 미역을 비교하면서 생각해보면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피부에 있는 잔주름도 충분한 보습을 해준다면 윤기가 나면서 펴지게 되는 거죠. 이 바세린 또한 그런 효과를 가져와 주름이 펴지는데 도움을 준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굵고 깊게 생긴 주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피부의 잔주름을 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이미 깊게 생긴 주름에 대한 완전한 효과는 어렵다는 거죠. 바세린 사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기 전에 몇 가지 오해를 바로잡고 시작할게요. 예전에 바세린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바세린 속의 pH 성분 때문에 발암물질이라는 주장이 있었고, 이로 인해 바세린 사용이 피부암을 유발한다는 논란이 일어났었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그런 건 오해였어요. 바세린은 충분히 깨끗하게 정제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안전한 제품이라 사용에 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말 웃긴 건 이 바세린이 사실은 인류 최초의 보습제였다는 사실이에요. 흔히 사용하는 마데카솔, 후시딘, 호랑이 연고 등에도 바세린이 들어가 있죠. 게다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로션이나 크림과 같은 화장품에도 바세린이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바세린이 발암물질로 지목되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다양한 제품들도 문제가 있다는 말이겠죠. 하지만 바세린은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이라 이러한 우려는 사실상 루머로 볼 수 있어요. 바세린과 관련해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있어요. 이 바세린을 만든 체스브로라는 분은 바세린을 정말로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는 바세린이 잘 팔리면서 이 제품에 대한 애정이 특별했죠. 체스브로라는 분은 바세린을 먹을 정도로 안전하다고 믿었어요. 실제로 몸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맛있는 건지는 또 다른 문제인데, 어쨌든 체스브로 씨는 결국 96세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바세린을 매일 먹으면서 96세까지 살다니 정말로 검증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 체스브로 씨가 바세린을 먹지 않았다면 더 오래 살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이제는 바세린 사용의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바세린을 바르는 방법은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손에 조금만 덜어 발라 얼굴에 얇게 펴바르면 끝이에요. 이렇게 사용해도 효과는 충분하지만 오늘은 좀 더 특별한 사용법, 즉 꿀팁들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 꿀팁은 바세린을 로션, 수분크림 혹은 아이크림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바세린은 기름성 성분이라 물과 잘 어울리지 않아요. 따라서 보습을 위해 보습크림을 먼저 발라주고 그 위에 바세린을 얹으면 아래에 있는 수분이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도와줘요. 이렇게 사용하면 수분크림이나 로션의 촉촉함, 아이크림의 주름 개선 효과가 더 오래 지속돼요. 따라서 바세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습제나 로션과 섞어서 사용하거나 보습제나 로션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으로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사용해보세요. 훨씬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실 거예요. 두 번째 꿀팁은 바세린 베스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외국에서 유명한 논문에서도 검증된 방법이라고 해요. 몸에 바세린을 바른 채로 목욕하는 거죠. 사용 방법은 간단해요. 몸을 거품을 내서 씻고 그 다음에 물로 헹궈요. 그 후에 바세린을 온몸에 조금씩 발라요. 너무 많이 바르지 않게 소량으로 펴바르고 마지막에 물로 한 번 더 헹궈주면 끝이에요. 이 방법은 피부가 악건성인 분들이나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기들에게 정말 효과적이에요. 특히 악건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시도해보면 좋겠죠. 바세린 꿀팁 세 번째는 향수와 함께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향수와 바세린이 함께 사용되는 것이 좀 생소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은 향수 향이 오래 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알고 계셨나요? 조금 덜어낸 바세린을 향수를 뿌릴 부위에 펴 발라주고 그 후에 향수를 뿌리면 향수에 들어있는 알코올이 천천히 증발하면서 향이 오랫동안 유지돼요.
바세린을 활용한 네 번째 꿀팁은 발 각질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것이에요. 겨울에 피부가 건조해지면 온몸이 각질로 인해 트거나 발 뒤꿈치가 갈라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경우 바세린을 사용해보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발 뒤꿈치에 바세린을 풍성하게 발라 랩으로 싸서 양말을 신고 하룻밤만 자면 다음날 아침에 발 뒤꿈치가 촉촉하고 부드러워져요. 이렇게 특별한 바세린 꿀팁을 소개했는데 바세린 사용 시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어요. 먹으면 안 된다는 것 말고도 반드시 얼굴을 깨끗이 닦고 세안 후에 사용해야 해요. 바세린은 피부에 하나의 장벽을 형성한다고 했죠. 따라서 얼굴을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바르면 피부 위에 균이나 노폐물이 바세린 기름막 안에 갇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기름막 속에서 세균이 파티를 벌이게 되는 거죠. 기억해야 할 바세린 주의사항 중 두 번째는 지성 피부 타입인 분들은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아요. 바세린은 기름이기 때문에 이미 지성인 피부에 사용하면 더 많은 기름을 씌우게 되어 트러블과 여드름이 생길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양을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건성 피부라 해도 바세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모공이 막히게 되어 피부에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바세린과 보습제를 1:1 비율로 섞어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좋아요. 양을 늘리고 싶다면 보습제나 로션과 함께 섞어 사용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바세린에 대한 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바세린을 이용하여 화장 속도를 높이 고지속력을 높일 수 있어요. 특히 립 제품을 사용할 때 립스틱이나 립 틴트를 발라주기 전에 바세린을 얇게 바르면 립 제품이 더 잘 먹고 오랫동안 지속될 거예요. 바세린이 립을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립 제품이 부드럽게 발려서 좀 더 예쁜 입술 표현이 가능해져요. 이런 작은 꿀팁 하나로도 생활 해지님들 더 예뻐질 수 있는 거예요. 바세린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 중 네 번째로 화상이나 상처, 그리고 점막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해요. 물론 얕은 화상의 경우에는 바세린을 사용할 수 있지만 2도 화상처럼 물집이 생기는 경우에는 바세린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물집이 터져 피부가 노출되면 항생제가 필요한데 바세린에는 항생제 성분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화상이나 상처 부위에는 안전하게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바세린은 상처가 어느 정도 치유되고 피부가 덮였을 때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바세린의 뒷부분에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어요. 화장품 유통기한은 꼭 확인해야 해요. 유통기한이 지나면 바세린은 딱딱하게 굳어져서 사용할 수 없게 되니까요. 이렇게 주의사항을 명심하고 바세린을 사용하면 좋아요. 오늘은 바세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인류 최초의 보습제로 알려진 바세린은 정말 효과적이고 검증된 제품이에요. 굳이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가 있겠죠? 생활해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생활해지님들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